시간의 개념에서 자동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4TB 차량용 반도체를 자사 소프트웨어랑 스마트 홈 시대가 코발트를 제외한 LFP 배터리라 그러나? 안녕하세요. 다음에 와라. 오늘 진짜 장중에 왔네. 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저 약속 있거든요. 아 그치, 또 빨리빨리 해쳐야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좀 빨간색 좀 입었어. 옷장에서 빨간색 뭐 없나 찾다가 이거 하나 있길래 주워 입었어. 이번 주는 좀 장이 어땠어요? 뭐 전체적으로 대형주 자체는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주가 많이 오르고 횡보하면서 이 기간을 조정한다는, 시간의 개념에서 조정한다는 개념이고, 뭐 가격 조정이라고 하면은 주가 많이 올랐으면 좀 내리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서 가격 조정한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시간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변동성도 대형주에서 뭐 특별히 이슈 있는 뭐 LG전자 같은 그런 것들 빼고는 크게 변동성이 없어. 그래서 나도 특별히 막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제 LG전자로 돈 좀 벌고 있다가 막판에 조금 다시 뱉어냈어. 상한가까지 갈 줄 몰랐어. 좀 아쉽지. 계속 몇 번 지난 영상들에서 LG전자를 이제 전기차 전장 산업 때문에 추천하셨었잖아요. 그치, 뭐 전장 부품을 잡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뭐 12월 초에 차에서 찍은 영상에서 했었는데, 근데 이제서야 관심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뭐 타이밍이 좀 괜찮았다? 얻어 걸렸다? 네, 애플카랑 연결돼서 올라간 거잖아요, 사실. 그치, 애플카가 채택할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어제 기준으로 LG전자가 15조? 네. 였는데, 와, 나는 상한가까지 가는 거를 처음 봤어. LG전자가 상한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구나. 설마 하겠어 했는데 진짜 상한가에 문을 닫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애플이 스치면 상한가다 요즘에는. 그리고 좀 그 파이가 크니까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도 다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애플카가 2024년에 출시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치. 그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가는 게 어. 조금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치, 지금 시장은 기대감만으로도 뭐 상한가를 몇 번씩 하는 장세인 것 같아. 뭐 개인 자금이 워낙 풍부하고 뭐 대기 자금도 뭐 한 60조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증시 전체에서 개인의 지금 자금이 꽤 많이 받쳐주는 요소인 것 같다. 그래서 개인들을 뭔가 이렇게 현혹할 수 있는 이슈가 생기면은 돈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제 LG전자도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그래서 뭐 나는 뭐 전기차 전반에 대해서 옛날에 많이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다시 찾아보면서 느낀 거는, 과연 애플카가 시기가 맞는 건가? 애플의 원래 비즈니스 전략은 어느 정도 0에서 1이 확인된 걸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 주자로서 들어간 다음에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서 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많이 취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어. 과연 테슬라의 독주를 막으려고 하는 액션일 뿐인 건지, 진짜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파일을 가져올 생각이 있는 건지, 그리고 차를 만든다고 하지만 전기차가 아무리 뭐 진입장벽이 내연기관보다는 낮다고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핸드폰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차를 만들겠다. 물론 뭐 그 마그나라는 회사, 그 회사는 이제 자기네 브랜드는 없고 차를 대신 만들어서 남의 상표를 걸어주고 납품해주는 회사거든. 뭐 다른 회사는 이제 폭스콘이 있고, 전장 부품 1위는 보쉬, 그리고 3위가 마그나, 뭐 7위에 현대모비스. 근데 현대모비스를 사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뭐 LG전자, 마그나 합작법에는 설립해서 애플에 납품할 수도 있겠다. 애플은 원래 공장을 잘 안 지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모르겠다. 지금 확실하게 1등 주자는 독주하는 테슬라밖에 없고, 그 뒤에는 내연기관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뭐 따라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약간 애플이 조금 늦지 않았나. 물론 지금 애플이 가진 기술력, 뭐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뭐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기술이 한국 회사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지. 애플이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회사고, 왜냐면 핸드폰을 만들다가 계속 이렇게 뭐 터지고, 삼성전자도 똑같이 터지고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은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배터리에 맞춰서 배터리의 수명을 늘린다던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애플은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 아무래도 자동차를 싸게 대중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의 테슬라가 공장을 짓고 있는 것처럼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이 수량에 맞춰서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래야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특유의 애플 전략으로 뭐 하이엔드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 그거는 전기차 시장에서 조금 먹히기 힘들지 않을까. 너무 시장이 작아서. 뭐 시장이 작다고 하면 작은 건데 뭐 지금 전기차 시장에 전기차가 팔리는 규모가 전체 자동차에서 3%인데 뭐 5년, 10년 뒤에 30% 커진다고 해도 과연 애플이 그 안에서 다른 뼈대 있는 자동차 회사들과 그리고 테슬라도 벌써 17년, 16년 된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과 경쟁했을 때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과연 아이폰처럼 그렇게 웰메이드 브랜딩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조금은 의문이다. 결국 자동차를 팔아서 수익을 보려면 대중적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치? 그러려면 이제 공장도 짓고 그러니까 핸드폰처럼 완전 외주만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뭐 지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많은 회사들이 자동차만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자동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를 많이 엮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전기차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애플의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 물론 애플이 여태까지 잘 해온 회사지만 뭐 지금의 테슬라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고 과거 애플에는 스티브 잡스라는 혁신가가 있었고 지금의 팀 쿡은 굉장히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 그랬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점프업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코발트를 제외한 그 LFP 배터리라고 그러나? 이제 그 배터리도 과연 애플이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기만 할 것인가? 그것도 뭐 발열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코발트를 빼는 이유가 전기차 배터리가 가진 특성 중에 이제 화재 위험도가 높으니까 이제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걸 취한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테슬라는 지금 한 해 한 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회사인데 애플이 2024년에 차를 판매하기 시작한더라도 그때까지 판매된 테슬라의 차량은 이미 시장에 다 깔려 있을 거고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라는 거지. 물론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비중이겠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지만 기존의 뭐 내연기관으로 뼈대 깊은 뭐 도요타, 포드, 뭐 현대차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쪽 파이가 애플에 많이 피해를 입는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내연기관 회사들이 옛날에는 되게 권위적이고 대형 회사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테슬라가 뭐 어디를 사니 애플이 뭐 포드를 사니 그 정도로 되게 만만하게 보이는 기업이 됐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많은데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 좋지 않나. 그런 면이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애플카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애플이 돈이 많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치, 엄청나게 많지. 앞으로도 훨씬 많아질 거지. 그럼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동차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사실 그 방법이 제일 깔끔하지. 소프트웨어에 강력한 애플이 기존의 차량을 잘 만드는 뭐 포드나 다른 내연기관 차들의 회사를 인수해서 같이 협업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요소긴 하지. 기존에 갖고 있는 공장들도 있을 거고 그 공장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새로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지. 만약에 처음부터 직접 다시 다 하겠다고 하면 2024년도 빠른 거죠, 출시되는 게. 엄청 빠른 거지. 아마 직접 생산을 하면 2024년에는 못할걸? 공장 짓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러니까 2024년을 목표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떤 외부 회사를 인수하거나 뭐 같이 합작을 하는 느낌으로 가겠네요. 아마 그런 쪽이 나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애플이 가고 싶어 하는 건 기존의 그냥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자율주행이 되는 시장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자율주행차가 하루에 만드는 이 데이터가 4TB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차량용 반도체를 따로 개발해야 되고, 왜냐면 자사 소프트웨어랑 호환시키려면 테크 기업들은 차량칩도 아마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그런 쪽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아마 애플에서 그런 쪽에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반도체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제 소프트를 얼마나 최적화시켰느냐 그 싸움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전기차 시장은 확실하게 1등 주자는 테슬라, 독보적이다. 그리고 전기차 미래 시장에서 애플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뺏었다. 핸드폰 시장에서 애플과 안드로이드란 두 개로 포지션이 나뉘잖아. 근데 지금 확실하게 사람들이 인지하는 건 테슬이 애플이다. 그리고 뒤에 안드로이드는 누가 될 것이냐 이 싸움을 막 쫓아가고 있는 시장인데 그냥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과거에 무슨 폰이라고 그러지? 피처폰? 피처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군들이 탄생하고 거의 시대가 바뀌었잖아. 근데 아마 이것도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주가도 막 30%씩 오르고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러면 그 LG전자가 애플이랑 정말 뭐 합작회사를 차리거나 진짜 LG전자가 애플에 뭔가를 납품한다라고 하면 이 상한가 관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치. 그냥 카더라인 거잖아요. 그치, 뭐뭐 할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 상한가의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상한가에는 못 들 줄 알았거든. 왜냐면 실제로 체결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 마그나라는 회사랑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가능성만으로 30%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지금 개미들의 기대감들이 가격에 많이 프라이싱 되지 않았나. 조금 그런 면들이 있지. 어제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아침에 시가에 이제 막 때려 넣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안 되지. 대형주들은 한번 그렇게 슈팅이 나와주면 웬만하면 정리하고 나오는 게 깔끔해.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왜냐면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뭐 소형주들이랑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어제만 해도 30% 올랐으면은 거의 하루 만에 기업 가치가 4.5조 늘은 건데 말이 5조지. 5조라는 금액 엄청 큰 금액이거든. 그래서 납득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 뭐 상한가에도 개미들이 많이 물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그런 거에 경계해야 되지 않나. 지금 시장에 노이즈가 많고 카더라 하는 뉴스들도 많지만 미리 샀으면 상관없지. 근데 이미 뉴스가 나오고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추격 매수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 돈은 날릴 수도 있는데 시간까지 날리게 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거거든.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사면 좋지 않을까. 이게 아무래도 좀 마음이 급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LG전자가 상한가 갔을 때 놀랐는데 이제 가고 나면 그 상한가에 가고 나면 왜 안 샀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치. 그런 게 요즘 너무 많으니까 나 빼고 다 돈 버는 거고. 그치. 근데 그 조급함이 결국 매매 전체를 망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경계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시장이 조용하니까 이슈가 한 번 나오면 돈이 글로 확 몰려버리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에 취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탁 잡은 포지션 그대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또 생각하는 게 자율주행이 이제 모두 시장에 많이 뿌려졌어. 에픽카가 진짜 나와서 사람들이 자율주행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 그랬을 때 그 다음 빅테크 기업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 첫 번째로는 데이터 관련 기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보안 솔루션 기업. 이 두 개가 지금의 뭐 구글이라던가 한국으로 치면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이제 그 정도 규모의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뭐 우리가 대충 상상해봤잖아. 네. 왜냐면 앞으로 보안 시장은 되게 뭐 과거에도 중요했다고 하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스마트 홈 시대가 열리고 뭐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거의 모든 것과 소프트웨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 인명과 이제 직접 연관이 되니까. 그치. 차를 내가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핸들이 잠긴다거나 브레이크가 안 된다거나 차량이 갑자기 리셋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한 이슈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요. 연말인데 거래는 조금 더 이제 계속 포지션을 줄이시고 내년 한 해를 더 준비해 나가는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